너무 푹 자고 일어나서 이제 저녁을 준비해야 되네. 공복에 라떼 완전 맛있는 거거든요. 아, 커피 우유 맛이 나네. 아니 저번에 스타벅스 오랜만에 드라이브스루를 했는데 그 작년부터 느꼈는데 저는 블론드 파거든요. 층간소음이 생각보다 좀 심한 편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는 한 2년 동안은 여기 살면서 2년은 집에 없었어요 사실. 그 뭐 한 1년은 매일 여동생네에서 거의 출근해서 퇴근 정말 새벽에 오고 막 이랬고, 그 다음에는 직장이 너무 빡세고 막 그러니까 거의 항상 집에 없었고 나가서 막 계속 있었어요. 작년 그 여름 정도부터 여행도 많이 안 가고, 원래는 여행을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근데 여행도 많이 안 가고, 이번에 이제 집에서 일도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있는데,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형 인간이라 아침에 새벽 그 한 6시 이후로 솔직히 소음 솔직히 진짜 되게 거슬리긴 하지만 한 8시, 7시 막 이때 이해하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궁금해. 12시나 새벽 1~2시에는 진동이나 이런 게 안 울려야 되지 않나? 식색인지 뭐 건조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진동이랑 쿵쿵쿵쿵 이제 뭐 어른 걸음 소리인지 뭐 그런 게 너무 심해요. 그리고 저 이제 심장도 안 좋은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처럼 살지만 심장도 안 좋아서 이 고양이 세수만 했는데도 눈이 지금 너무 아파요. 여기 지금 어제 눈 터졌던 게 여기 지금 부어오르는 것 같아서 통증이 살짝 있거든요. 그럼 내일도 병원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병원 가기 싫은데. 제가 막 그 삶의 연명을 위한 그런 필수적인 의료 치료 말고는 저는 감기도 죽을 것 같을 때 영양제나 뭐 수액을 맞아야 될 것 같은 그럴 때 아니면 저는 안 가거든요. 뭐 코로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었으니까, 독감이나 코로나 같은 건 그렇지만 좀 컨디션이 안 좋고 조금 아프고 막 이런 걸로 병원을 가서 의료 수가를 올리는 사람들 솔직히 조금 싫어해요. 실비가 없어서 못 가는 걸 수도 있겠다. 음. 환자라 실비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죽을 둥 살둥 하기 전까지는 참는 편인데, 눈은 조금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좋은 눈도 아닌데 지금 이것도 안 보이면 어떡해. 근데 이렇게 할 때마다 약간 여기가 아파요. 그 제가 막 잠을 잘 못 자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한 23시간을 깨어 있을 때도 있어요. 아, 재수 없는 날. 진짜 잘못 맞는 날. 근데 윗집이 아침형 인간인지 새벽형 인간인지 모르겠어. 공동주택에는 대부분 대세에 따라서 그런 흐름을 맞춰야 되는 거 이해해서 오전 소음은 내가 참는데, 우리 집이 너무 조용해서 그러나 싶기도 하고, 한 번도 항의한 적은 없어요. 그냥 내가 좀 예민한 걸 수도 있다. 혼자 사니까 난 너무 조용하니까. 올리브 오일은 진짜
진짜 맛있고 진짜 고급스러운 그런 걸 별로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그런지 적당하고 그러면 이렇게 그 재료가 신선하고 이런 애들이랑 먹으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는 잔류농약 걱정 때문에 이런 거 세척에도 되게 예민해서 막 베이킹 소다를 써보고 식초를 써보고 소금을 써보고 막 좋다는 거 사서 세제 쓰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물로 빡빡 씻어서 쓰고 조카들 먹을 때는 식초에 세척해요. 근데 또 식초가 안 좋다는 또 기사도 또 최근에 봤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맛있어. 지금 5시를 향해 가지만 브런치입니다. 먹으면 브런치지 뭐. 어제 좀 무리가 됐는지 너무 피곤하고 춥고 그래요. 제가 덩치가 큰데 이렇게 그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랑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면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지 저는 원래 지하철 탈 때 막 가방, 물 막 이런 거 원래 다 들고 다니는, 평상시 이동할 때 그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왜 저 맨날 들고 다니 오십견 같은 이런 증상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책을 너무 많이 들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특히 오른쪽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목 디스크까지 이제 시작이 돼서 뭘 하지 않아도 조금 예민하거나 몸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여기가 이제 딱 완전 딱 그 서는 그 서늘한 그 저릿한 그 느낌 아시나요? 그러니까 서늘해져. 그래서 싸한데 또 그런 싸한데 이상한데 하면 움직이기가 힘들어. 그리고 여기가 너무 저릿저릿. 지금 오른쪽이 너무 아파요. 근데 포크는 오른쪽으로만 맨날 한다? 왼쪽도 쓰려고 저는 포크를 진짜 많이 쓰는데 왜 이렇게 왼쪽으로 쓰는 거 잘 안 될까? 그래, 이렇게 연습해야지. 지하철 타면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근데 또 서 있으면 서 있어서 그 멀미 나는 그 울렁울렁 흔드는데, 저도 지하철 1시간씩 타면서 출퇴근도 해보고, 저 왕복으로 4시간 걸리는 출퇴근도 뭐 시내버스 갈아타고 막 이렇게 다녀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버텼나 몰라. 어떻게 버텼을까요? 왼쪽으로 하니까 여기에 딱 올리브 오일이 묻어가지고 손에 묻어. 토마토에는 소금을 살짝 뿌렸어요. 아, 그래. 스타벅스 라떼. 스타벅스 우유 너무 맛이 없어졌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그 스타벅스 라떼 먹는
되게 라떼를 좋아하는 다른 친구도 작년부터 맛이 조금 싱거워졌다고. 저는 얘가 맛이 하도 없어져서 나 당뇨 증상인가? 그래서 진짜 검사 받았었어. 피 검사 다시 한 적 있거든요. 근데 얘가 맛이 이상해진 거야. 지금 약간 따뜻한 걸 다 못 먹어서 이틀이 지나고 지금 다시 먹는데 커피우유 맛이에요. 나 진짜 스타벅스 블론드 라떼 너무 좋아하는데 그 뜨뜻하게 먹는 그 아이스도 맛있긴 한데 아이스는 요즘 뭐 메가 백다방 뭐 맛 없는데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뜨뜻한 거는 많이 없는데 그 막 카페 그런 데 찾아가야 되는 건데 아쉬워요.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저렴하진 않잖아. 가격 안 내리잖아. 근데 맛이 왜 이렇게 바뀌어? 싱겁다고요. 아니면 뭐 우유 추가라도 돈 내고 더 받는 거 해주든지. 있나? 옵션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뭔가 우유에 고소함이 없어졌다니까요? 나 저지방 안 먹는데? 평상시에 저지방 먹기 때문에 라떼 먹을 때도 무조건 그냥 생우유 먹어야 된단 말이야. 고소한 거. 라떼 먹는 사람들이 뭐 고소한 거 먹으려고 먹지 우유에 물 탄 말 먹으려고 뭐 먹어요? 그래 우유에 물을 탄 맛이에요. 아, 설마 이거 그러진 않겠죠? 응? 근데 맛이 왜 이래? 저 집에서도 라떼 내려 먹는데 맛이 다르다고요. 아이스는 얼음 탄 맛이니까 얼음을 탔으니까 물 맛이 날 수 있어. 근데 뜨뜻한 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도 우리 동네 이게 제 그 생활 반경 안에 있는 스타벅스들은 대부분 되게 친절하시고 정말 정말 고급 커피숍에 가서 나름 고급 커피숍이라고 해봤자 커피 8,000원 뭐 이런 그런 대형 카페 그런 카페 유명한 카페인데 저한테는 호텔 커피숍은 가본 적 없어요. 아 있나? 아 있다 있긴 있는데 저한테 그 스타벅스 몇 군데 중에 유난히 뭐 이렇게 친절해 하는 곳에 있어서 나 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루틴 같은 이제 작년에는 그렇게 이제 조금 바뀌었는데 원래 재작년까지 병원을 갔다 와서 진료를 보는 날에는 너무 기분이 오묘하거든요. 그 뭐 건강해요, 괜찮아요 얘기를 들으면 행복하기는 한데 그래도 완치가 아니고 정상인 건 아니니까 어쨌든 나빠지지 않았단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해서 막 기분이 너무 좋다가 갑자기 스멀스멀 좀 불안한 마음과 뭔가 약간 또 막 복잡해요 마음이. 근데 그래서 대부분 병원을 혼자 가니까 이제 혼자 조금 맛있는 카페를 찾아가서 가보고 싶었던 뭐 예쁘거나 커피가 맛있다고 하거나 그런 카페를 찾아가서 커피를 먹는 게 저의 약간 루틴 같은 그런 거였는데 병원을 자주 가니까 네 이게 수원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기동력이 떨어지고 원래 저는 이사간 동네를 도보로 걸어서 빽빽거리고 진짜 몇 달을 돌아다녀서 골목골목 뭐가 있는지 여기에 있는 간판 막 찍어놓고 지도에 저장해놓고 막 이런 걸 항상 하는데 여기 이사 왔을 때는 진짜 걸어 다니는 것조차도 사실 조금 많이 힘들 정도의 건강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못 돌아다니고 동생이 운전해서 데리고 가주는 데만 가고 하니까
이 반경이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김성민 커피밖에 몰랐어요. 김성민 커피는 근데 우리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없어. 근데 나는 버스를 못 타. 그러니까 근데 뭐 부자도 아니고 커피 타고 아니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병원 바로 근처에서 집에 오는 길에 있는 카페는 그래도 웬만하면 다 들러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좋아하는 카페, 개인 카페가 몇 개 더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 초창기 때만 해도 그 카페가 없었어. 그래서 스타벅스를 갔는데 갈 데 없어서 처음에 갔는데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근데 거기 매니저인가? 아무튼 직급이 조금 꽤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때 당시 여자분도 친절하고 그 이후에 또 남자분도 친절하고 거기는 되게 모두 다 이렇게 깍듯한 약간 서비스, 되게 내가 이 돈 받고 이런 서비스를 받아도 되나 싶은 이렇게 그 클래식 밀크티에 또 한동안 꽂혔었거든요. 근데 그 티를 진짜 우려서 그러니까 빨리 나오니까 그 티를 빼지 않고 그대로 티백을 빼지 않고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빼서 먹으라고 그 티백을 담는 그 여분의 접시 같은 것도 주시고, 뭔가 서비스가 되게 티 전문점에 간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깔끔하고, 제가 뭐 디저트류나 이런 걸 하면 물티슈나 이런 걸 먼저 물어봐 주시고 센스가 좀 달랐거든요. 그리고 조카 데리고도 엄청 많이 갔었어요. 근데 매장이 항상 진짜 깔끔하고 되게 항상 거기가 되게 바쁘고 사람이 많은 곳인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막 서비스 만족도 이런 거 뜰 때마다 항상 막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대부분 직원이 바뀌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맛이. 근데 우유가 바뀌었어. 그래서 요즘에 스타벅스 그렇게 많이 안 가요. 그러니까 더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스타벅스를 진짜 많이 다니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던 사람이니까 안 가고 맛있는 커피, 그러니까 라떼가 맛있는 커피숍을 많이 알게 됐어요. 많이 생기고 있어요. 수원에 제가 봤을 때 김성민 파가 있고 정지영 파가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정지영 로스터리에서 뭐 이렇게 파생됐다고는 하는데, 근데 저는 플랫 화이트나 그런 일단은 우유가 들어가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폼이 막 밀크 폼이 거품 있고 막 이런 걸 싫어요. 네. 실리주의이기 때문에 거품. 그래서 카푸치노 안 좋아해요. 시나몬 맛 때문에 먹고 싶을 때 있긴 한데 그걸 먹으면 커피 한 잔으로는 좀 아쉬워. 네. 김성민의 라떼랑 플랫 화이트가 일단은 제일 저의 김성민 커피에 그게 제일 최애예요. 따뜻한 거. 근데 잔이 주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도자기로 된 손잡이가 있는 따뜻한 그런 잔 라떼는 거기에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플랫 화이트도 사실 거기에 먹는 게 저는 더 좋긴 한데 요즘에 잔들이 다 뭐 내열 가능하고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뭐 아이스랑 동일하게 같이 잔을 쓰는 커피숍이 다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솔직히 조금 맛이 떨어지는 느낌? 제가 뜨거운 거 못 먹는 소외바닥인데 그래도 뭔가 너무 어둡나? 불 켜고 올게요. 귀찮다. 진짜 어렸을 때부터 난시가 좀 심했어가지고 눈부심 이런 그 눈의 피로도가 조금 많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심해요. 그래서 막 더 여러 가지 예민했던 것 같은데 불 안 켜고 있는 게 너무 좋아. 음. 이거는 공방거리에
소금빵집이 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로아상 빵집은 제가 갈 때마다 문이 닫혀있어. 나랑 안 맞나 봐. 거기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블루리본을 받았던데 그거 너무 먹고 싶거든요. 이거 진짜 냉동실에 넣어놔도 진짜 맛있는 그 크로아상 3대 맛집이 있어요. 윤짱편. 그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인정한다. 그냥 그걸 사와서 지프백에 넣어서 냉동실에 그냥 처박아놔. 냉동실에 처박아놨다가 그러면 안 되지만 세 달까지도 막 저 처박아놨다가 넘길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꺼내서 그냥 반나절이나 이렇게 한 2~3시간 해동을 그냥 꺼내놔. 방치. 꺼내놨다가 그대로 먹어도 확삭 그 결이 막 이렇게 촉촉해.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그게 1번은 공덕에 있는 프리츠 아시나? 서울에 그 공덕의 프리츠에 있는 크로아상을 진짜 좋아하고요. 그리고 2번은 그 부천에 있는 11월의 발자국. 아 진짜 고기 크로아상 너무 맛있어. 근데 프리츠는 기본 크로아상이나 그런 몇몇이 더 맛있는 것 같고 크림류나 이런 조금 무겁고 살짝 헤비한가 하는 그런 거는 11월의 발자국 짱인 거. 진짜 맛있어. 그리고 3번이 수원 공방거리에 있는 루아즈거든요. 루아즈 맞지 이름? 뭐 불어 이렇게 샬라샬라 돼 있어가지고 맨날 그냥 걸어만 루아즈 블랑젤리라고 돼 있네요. 여기 막 프랑스 사람 같은 느낌의 그 파티셰라고 하나? 빵을 막 직접 만드는 그 통창 그 오픈 주방으로 그게 막 보여요. 안에 빵 굽는 게. 그래서 근데 종류가 되게 많지 않은데 뭔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팟이에요. 근데 막 그 분위기가 와인바, 저한테는 약간 와인바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뭐 저녁에 지인들이랑 술 가끔 먹고 막 그렇게도 한다고 옛날에 하셨던 것 같은데 저녁에 술도 팔면 되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네. 루아즈 못 먹은 지 1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막 다니지도 않지만 거기까지는 이상하게 잘 안 가게 돼. 원래 다니던 미용실이 거기 근처인데 이제 이번에 원장님이 새로운 뭐 공부도 조금 하시고, 예. 원장님 커트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원장님이 커트 교육을 1년 동안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미용실도 이제 자리도 옮길 건데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반성했어요. 제가 봤던 커트를 잘하는 사람 중에 원장님 커트가 제일 잘하거든요. 저는 원래 미용실을 자주 안 가고 제 머리가 약간 제가 똥손이고 여자들 중에도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해온 걸 예쁘다 안 예쁘다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막 여동생이랑 조카들 다 거기서 머리를 하는데 조카들 커트가 너무 신기해. 약간 거기서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둘째 조카가 약간 가늘고 약간 머리가 붕붕 뜨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직모 같은 약간 그런 결인가? 머리 힘도 없는데 막 이렇게 떠요. 정전기도 잘 일어나고. 근데 거기서는 커트만 했는데 머리가 차름해가지고 남자의 머리인데 삐죽삐죽 서고 이런 게 없어요. 너무 신기해. 그리고 첫째 조카는 원래 이목구비 잘생기긴 했는데 우리 지육장 거기서 머리를 자르고 오면 진짜 새삼 제가 막 반하게 돼요. 어머 왜 이렇게 잘생겼었지 이목구비.
원래도 평상시에 이목구비가 부리부리한데 거기서 머리를 하고 오면 막 묻혀있던 거 이렇게 걷어내가지고 판 거 같은 거 있죠. 약간 이렇게 딱 살려가지고 신기해. 근데 저도 나름 거기서 이렇게 머리를 하고 오면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만 가게 되나 봐요. 원래 그래도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뭐죠 원장님이 막 뭐 해라도 안 해. 영양 추가하셔야 되는데요. 뭐 저 무조건 필수 멘트거든요. 영양 추가하셔야 되고요. 이건 이렇게 추가되고 이건 저렇게 추가되고 막 그러면 여자들 긴 머리 20, 30 되잖아요. 근데 원장님은 그런 게 없어. 저는 영양을 추가해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머리가 상하지 않아요. 거기서 머리를 하면. 아무튼 다른 곳에서 일단 다시 오픈을 준비한다고 하시니까 했던 얘기다. 미용실 가서 원장님한테 유튜브 오픈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네. 빵 얘기. 다른 맛있는 빵집도 있어요. 근데 일단 크로와상이 제일 맛있는 1티어를 말한 거예요. 3개. 제가 먹는데 웬만큼 제 인생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쓴 게 먹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을만 하다. 근데 라떼 맛집은 일단 김성민 1번. 단맛이 안 나는데 그 고소하고 씁쓸한데 깔끔하면서 달짝지근한 맛이 살짝 이렇게 치고 그거 있어요. 근데 이제 정지영은 저한테는 살짝 써요. 그 뭔가 조금 근데 맛있긴 해. 제일 맛있는 편이긴 한데 거기보다는 김성민. 그리고 그 동네에 맛있는 에스프레소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으면 더 자주 가겠는데 동네라고 저의 그 다니는 산책이나 이런 이동 행동 그 경로 중에 에스프레소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게는 이름이 뭐더라? 걸어 다니면서 맨날 그냥 가는 길에 있으니까 가게 이름 모르는 데가 너무 많아요. 행궁동 근처에 행궁동은 조금 뭔가? 커피 가이라고 저 아메리카노를 안 먹는 사람인데 이제 작년부터는 나이가 들고 막 그래서 그런지 따뜻한 아메리카노에 입문을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덥거나 막 디저트류 너무 달달한 거 약간 헤비한 거 이런 거 먹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여럿이 나눠서 뭐 쉐어를 하거나 이게 통일해야 될 때 그럴 때 말고는 저는 무조건 라떼파거든요. 근데 스타벅스 그 바닐라 크림 콜드브루 그거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요. 가끔 그거를 진짜 쭉쭉쭉쭉 원샷하고 싶은 그 생맥 먹듯이 그렇게 먹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래서 간다. 맞아. 토들러 커피바 맛있어요. 거기 시그니처 라떼도 맛있긴 한데 저는 시그니처 라떼는 살짝 달단 말이에요. 네, 맛있어. 조용하고 혼자서 조금 생각 좀 정리하고 싶고 약간 그럴 때 카페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근데 가끔 이제 거기가 동네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울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테이크아웃을 해야 되는데 거기 안에서 그 잔에 먹어야 진짜 커피는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대형 프랜차이즈 말고는. 김성민도 솔직히 거기서 그렇게 먹어야 더 맛있지. 그 맛이 그 잔에 온기 정지영도. 저는 테이크아웃 잔에 먹는 커피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칼라즘 또 군색 구름이야. 달아요. 맛있어. 시나몬 소금빵인가? 뭐 그걸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길빵 조카랑 가면 길빵을 무조건 이렇게 막 감별사
근데 그게 더 없더라고요, 늦게 가서. 음. 여럿이서 가고 막 즐겁고 그러면 공간이나 분위기만 좋아도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혼자서도 불편하지 않고 되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정말 딱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커피숍이 진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커피가 맛있고 그냥 뭐 유명한 카페도 많고 누구 뭐 친구들이랑 가거나 뭐 그냥 즐겁게 가면 데이트할 때 뭐 그냥 길만 가도 달달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든 다 좋겠지. 해공동에도 좀 좋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한국사람 특인가? 달달한 게 땡기거든요. 달달한 게 땡긴데 너무 단 건 싫어. 하얗잼이 진짜 가득 들어있는 것 같아요. 동생네가 예산에 캠핑을 갔대요. 그래서 자 거기 꽈배기를 진짜 진짜 좋아. 저번에 동생이 사다 줬는데 또 부탁할까 하다가 소금빵을 냉동실에 처리를 해놨으면 또 사다 달라고 했을 텐데 밖에다가 던져놨어가지고 이걸 먹어야겠더라고요. 꽈배기랑 도너츠는 바로 먹어야 맛있잖아요. 전 다음날까지 막 먹긴 한데 거기가 도너츠가 진짜 팥도너츠가 진짜 맛있어가지고 며칠 동안 먹는데 이런 빵이랑 이게 달라서 그런지 냉동했다가 먹으니까 맛이 완전 달라지는 거야. 맛이 없었어. 그래서 스타벅스 나 열심히 이제 돈 벌어서 좀 열심히 갈게요. 이거 좀 어떻게 해봐요. 맛 달라져도 장사가 잘 돼서 그런가? 스타벅스 적자 아니에요? 아닌가? 장거리 운전해야 될 때나 뭐 밤새서 술 먹고 놀거나 이럴 때 돌차라 때는 좀 많이 먹었던 것 같거든요. 네. 요새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돌체라떼는 안 먹은 지 진짜 억만년 된 것 같아. 바카스를 진짜 좋아하는데 카페인 때문에 진짜 쓰러질 뻔하고 막 조금 혈압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커피도 그렇지만 바카스를 끄는 거지. 1년에 한 번, 두 번 먹으면 끄는 거 맞잖아요? 근데 그걸 많이 먹었어요. 그 바닐라 더블샷. 근데 그것도 그때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것 둘 다 많이 먹은 건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혈당 수치가 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안 먹어요. 이런 잼빵 이런 거 먹으면서 그거 나 안 먹어. 와, 이 나갈 뻔. 빵은 되게 촉촉하고 그럴 텐데 제가 오븐으로 에어프라이어 뭐 이런 걸 안 써요. 전자레인지만 써요. 그리고 사실 그런 거 안 데우고 먹는 빵이 진짜 최고다. 그래서 다시 돌고 돌아 크로아상 너무 좋아. 그래서 고기를 너무 안 먹어서 그러니까 그 브로콜리랑 소고기는 저한테 짝꿍이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든 고기를 안 먹었다고 하기에는 돼지고기를 좀 먹었나? 어제도 먹었네. 저 원래 하얀 편이긴 했는데 바깥 활동, 야외 활동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혼자 걸어 다니는 것도 그렇고 일단 화장을 안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대신 선크림은 무조건 바르지만 나가서 덧바르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처음엔 무조건 많이 덧바르고 그러는데도 어쨌든 톤이 진짜 많이 어두워졌는데 이제 또 검사를 이제 병원 갈 날이 얼마 또 안 남아서 우연히 건강검진 뭐 이런 거랑 다 저장이 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걸 특정 연도 그때 걸 이렇게 찾아보다가
유난히 유미야 너 진짜 하얗다. 그리고 막 보는 사람마다 막 그냥 다리든 피부가 왜 이렇게 하얘? 막 이렇게 물어보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있었어요, 그럴 때가. 근데 그때 대부분 뭐 해를 못 보고 살거나 그러니까 바깥 활동을 원하는 만큼 하지 못했을 때인데 그때 대부분 다 빈혈 수치가 8, 9 이런 거예요. 요즘에 핏줄이 좀 더 유난히 잘 보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화장 뭐 안 하고 이렇게 돼서 막 사진 뭐 얼굴 생얼 시뻘겋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 요즘 또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얗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자주 안 만나는데 만나면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또 고르게 이렇게 막 조카들 밥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나름 영양소를 이렇게 나름 잘 챙겨서 애들은 밥을 그렇게 먹어야 되니까 거기에 이렇게 숟가락 한번 얹어가지고 제가 먹고 싶은 거 맨날 또 이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상태가 살짝 걱정되는 거예요. 빈혈이 진짜 생각보다 되게 불편하고 되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막 쌀 한 가마니인데도 막 걸어가다가 어지러워 막 이게 진짜 별 보이고 까매지고 막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어지럼증이 조금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저 뛰는 거 못하는 게 숨도 차고 갑자기 좀 어지럽고 뭔가 약간 안 맞아요. 뭔가 이렇게 막 삐걱삐걱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보통 슬로우 조깅 할 때 6km로 그러니까 뛴다고 하는데 저는 6km로 걷는 건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게 혹시 또 약간 빈혈 이렇게 수치가 조금 안 좋나 싶은 거죠. 그래서 일단 이번 달에는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할 거니까 음, 그 저를 치료를 해주시는 내과 선생님은 되게 단호박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밥 잘 먹고 운동 적당히 잘하고 잘 먹고 잘 자면 아픈 사람도 이게 일상을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가치관인 것 같아요. 근데 맞는 그 선생님 말이 다 맞. 그래서 저 빈혈 수치 너무 낮아서 그럴 때도 선생님이 철분제 처방 안 해주고 왜냐면 제가 먹는 약이 너무 많은데 철분제를 먹어서 또 막 거기에 부작용이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그렇게 막 더 생겨가지고 제가 또 알린 소리 하고 막 징징대는 거 듣기 싫으실 수도 있고 진짜 근데 저를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신다고 저 느끼거든요. 그래서 먹는 걸 더 신경 써서 잘 먹어봐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구운 채소 뭐 찐 채소찜이 무조건 거의 하루에 한 번은 먹었어요. 채소를 그렇게 찌고 굽고 해서 그렇게 먹고 육사심이랑 육회를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씩 한 6개월은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육사심이랑 육회랑 질려갈 때쯤 술을 좀 많이 먹기 시작한 거죠. 그때 잠깐 또 그게 딱 제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술안주거든요. 배 부르지 않고 적당히 씹을 수 있고 뭐, 냄새도 별로 안 나고 그냥 저는 술안주 없이 술 먹는 걸 더 좋아하니까 맨날 술 얘기한다 그쵸? 저 진짜 술이 좀 먹고 싶나 봐요. 어제 와인 한 잔 먹고 진짜 너무 아쉬웠어. 건강해지고 싶은 이유 중에 술 먹고 그냥 그렇게 재밌게 살고 싶은 그것도 있어요. 나도 퇴근하고 나서 혼자서 반주도 하고 싶고 소주 한 병 나도 혼자 먹고 싶다. 약간 그런. 음, 오늘도 많이 떠들었네요. 잘 먹었습니다.